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아사리 추계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교육원의 교육국장 원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아사리 스님들을 모시고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행사가 온라인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마스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리 배치는 한 칸 띄우기로 자리 거리 두기로 다른 점 많은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악에 맞춰 삼기유와 반야신경을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앉아바라며 나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스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원장 스님께서 정단에 부득이한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한 점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 스님의 인사 말씀 대신에 저희 교육원의 불안경 소장 스님이신 정훈 스님께서 교육원장 스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연구소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과 함께 같이 1대1로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인사 오겠습니다. 교육아사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새 숨과 기력의 오색이 물들어 풍요로운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으로 서로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서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확실하고 다양성이 교차하는 시기에 수행과 학문의 연구를 위해서 공부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주저없이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주신 교육 아사리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국의 승가 교육을 살펴보고 미래 한국 승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쌓아온 여러분들의 통찰을 제시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 아사리가 활동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기간 동안 많은 스님들께서 더없는 노력과 혼술로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 주셨고 다시 불교계와 우리 사회의 뜻깊은 공덕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뚜렷한 성장과 축적을 바탕으로 시대마다의 난맥을 극복하기 위한 진력에 감사의 마음을 가득하며 오늘 또한 소중한 마음으로 세계 각국의 승가교 현황과 승가상을 정립하는 지혜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모임자리였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승가 교육에 대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연 공덕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4년 10월 23일 대한민국 교계동 교육원장 진우 교독 교육원장 스님의 인사 말씀 드리신 불안경 소장 스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 아사리 회장 스님이신 금강 스님께서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왜 올해 교육 아사리 쪽 되신 분이 13분, 14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교육 아사리 회라고 작년 8월 말, 9월 때 준비는 그때부터 해서 10월에 교육 아사리 회가 교육원하고 딱 밀접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다 교육 아사리지만 아사리 해라고 저희가 만들어진 지 거의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에는 교육 아사리 해 이름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었고 또 이게 이제 회장님도 계시고 각 뭐 초기불교, 대승불교 이렇게처럼 반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초대 회장으로 누구를 모셨냐면 금강스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우리 아사리 학술 발표에는 너무 또 이렇게 스님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스님께서 인사 말씀 드립니다. 혹시 아사리 해가 왜 있는가 싶을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목소리 맞춰 앉은 채로 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또 준비하시는 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교육 아사리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올해 활동을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번 이제 추계 학술 대회도 교육 아사리에서 준비를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임이 좀 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게을렀습니다. 한국 불교는 17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또 한국 불교만의 특징을 가지고 몇 년이 지금까지 도대 양성도 하고 큰 스승들의 자기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년, 최근 100년간 한국 사회는 수많은 식민지 시대부터 전쟁 그리고 수많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금 AI 시대에 가장 최첨단의 선진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의 역할도 많아졌고 또 스님들의 교육도 굉장히 다변화되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 세계 통틀어서 이렇게 또 내적인 걸 제하고 외적인 것을 보더라도 한 250여 명의 박사 스님들이 계시고 또 교육 아사리 스님들이 한 60여, 70여 스님들이 교육 아사리 스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한국 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육원장 스님께서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의 체계 이런 것들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새로운 원력을 아주 크게 출범하시면서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아사리 스님들께 그 전 세계의 승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과제를 주셨고 그래서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 남방불교, 미얀마와 스리랑카 그리고 북방불교, 티베트,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 이 각국의 승가 교육에 대해서 현황들을 점검하고 우리 한국 불교에 가장 맞는 교육의 체계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우리 보락연구소 소장 정은스님께서 정말 노고를 남기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오늘 학술대회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그 사회 보시는 정천, 정환, 정도스님 세 분 고생해 주시고 발표하시는 장옥스님, 경문, 유정, 법지, 효석, 법장스님 그리고 이제 한국 선학회 회장 김방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학회지 배제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 잃지 않고 잘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회장 선생님이신 금관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1부는 1시 지금으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1부 사회를 맡아주실 분은 동국대 영주 캠퍼스 강사로 재직하시고 계신 정천 스님께서 1부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정천 스님 그 사회자 되실 분을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사회를 맡게 된 정일천이라고 합니다. 일부 발표는 이제 남방 생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얀마 불교와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의 생가교육의 현황과 그 발달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는요, 장부스님께서 미얀마 생가교육의 현황이라고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PPT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옥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얀마 생가 교육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교과사리 장옥입니다. 사실 저는 그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요. 스리랑카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가 거쳐했던 곳이 상가미타아라이라고 가문에서 제가 한 7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최근에까지 스리랑카에 계셨던 경문 스님께서 스리랑카 승가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미얀마 불교를 맡았는데요. 미얀마 불교 승가교육에 관련돼서는 제가 명상 수행센터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강원 승가교육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행센터가 명상센터와 강원교육이 함께 운영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렴풋이 기억을 해보면 저희들은 이제 무건 수행이면서 모든 행동을 천천히 알아차리도록 그 규칙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복도에서 유난히 그 미얀마 뜰라신 스님들께서 소리를 내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빨리 걷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분께 여쭤봤더니만 강원생들이고 빨리 문법을 지금 외우고 시험을 준비한다고 저렇다고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만났던 미얀마 스님들 그리고 그 미얀마 명상센터에 있을 때 또 봤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주로 이제 P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를 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얀마 승가 교육에 대한 그런 자료가 많지 않았고요. 있는 자료는 아주 예전의 자료, 최근의 자료는 또 드물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스님들에게 몇몇 스님들께 인터뷰 요청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인터뷰에서도 아주 이렇게 만족할 답을 제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세세한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그 스님들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가 직접 있으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 자료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얀마의 종교 상황을 보면 거의 2014년도 자료인데 2016년도는 거의 89%, 90%에 가깝게 그 불교도 인구고요. 그 중에서 70%가 주종족인 버마족이 70%의 불교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수민족인 샨족, 몬족이 나머지 2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불교의 시작을 잠깐 살펴보면 아노야타 왕이 미얀마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통일 후에 상자불교를 미얀마에 성립시키기 위해서 남부 미얀마 지역에 있는 상자부 스님들 한 500명과 경전을 수도에 가지고 와서 상자부 미얀마 불교를 확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476년도에 보면 상자부 불교에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1476년도에 상자부 불교가 쇠퇴하는 것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스리랑카로 스님들을 파견을 해서 다시 부족계를 전수해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1800년도에는 스리랑카에서 귀족 정치가 시작되면서 신분이 낮은 그 사람들에게 수계를 받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리랑카 스님들이 다시 미얀마에 가서 계를 받아오는, 즉 미얀마에서는 스리랑카에서 그 계를 불교를 전해받았지만 다시 미얀마에 전해준 그런 나라가 미얀마가 되겠습니다. 미얀마 불교 현황에서 국가와 불교와의 관계를 보면 이 미얀마는 불교, 국가, 승가, 국민의 네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불교 인구도 사찰만 해도 거의 6만 개가 넘는 사찰이 있고요. 비구, 그 다음에 산이, 뜰라시까지 다 합해서 6만 명이 넘는 60만 명이 넘는 승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자부 불교에서 가장 많은 스님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얀마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종파로는 9개 종파인데 굉장히 대동소이한 9개의 종파가 있고 27개 미얀마 도시 중에서 본사급에 해당되는 그 사찰이 각 도시마다 3개 이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얀마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스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식민지 시대 때 유럽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사원에 들어가는 것에 시비가 벌어져가지고 그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즉 다시 법을 개정해서 신발을 신고 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서 독립운동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군사 정부가 겉으로는 친불교적이었지만 굉장히 승가가 유일한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탄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미얀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식 중에 신퓨 의식이라고 있는데요. 스님을 만드는 의식입니다. 10세 미만 소년이 단기 출가를 하기 위해서 3일을 갔는데요. 우리 그 소년들의 어떤 성의식과도 같은 그런 제도인데 하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즉 미얀마의 한 설날 즈음에서 이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 왕자처럼 비단 옷을 입고 보다에 실려서 사원으로 가는데요. 이것이 마치 붓다가 출가를 할 때 그런 모습을 재현한 행사입니다. 굉장히 큰 미얀마의 행사 중 하나고요. 이렇게 잔뜩 왕자와 같은 그런 그 의복을 입고 상식을 갖추고 사원으로 가서 다시 이제 탈의를 하고 삭발을 해서 사위계를 수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승려 생활을 체험을 하는 거죠. 이때 주로 잣다가 본생담이나 그다음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를 하는데 며칠 그 승려 체험을 하는 우리 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몇 주 평생 스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표의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의식 중 하나입니다. 출가 공덕의 기쁨을 나누는 축하와 화합의 한마당이 어떠한 장이고요. 그래서 설날 즈음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미얀마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봐서 2가지로 한번 봤는데요. 빨리어를 기본으로 한 교학 체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비파사나 수행 전통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얀마는 일단 출가를 하게 되면 빨리 학습부터 하게끔 교과 과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20-30년간 빨리어에 의한 경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빨리어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미얀마는 승가가 이렇게 4단계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단계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학습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소수민족 스님들은 버마어까지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버마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출가를 하게 되면 모든 학습 과정이 빨리 학습 과정으로 교과 과정이 만들어져가 있고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경률로 장장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가 있고요. 그래서 빨리어를 습득하는 이유는 삼장의 어떤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빨리어를 습득을 하는데요. 이러한 전통 때문에 삼장 법사가 배출되고 있고 또 오차 육차 결집을 이끌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은 비파사나 수행 전통에 대중한데요. 승가나 제가 구분 없이 명상 수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특히 외국 그 사람들에게 외국 스님이나 외국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명상센터가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어서 비파사나 수행 전통을 대중화하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잠시 있을 때도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승려 인원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그 60만 명에 가까운 승려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계신 그 미얀마 스님으로서 우신라 스님이 계시는데 우신라 스님께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니까 미얀마를 우리가 보통 수행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를 교학의 나라라고 하고 그런데 우신라 스님께서는 미얀마가 오히려 수행의 나라라기보다는 교학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수행의 나라는 한국이야말로 수행의 나라다. 매년 2~3천 명의 스님들이 안가를 하니까 그렇지만 미얀마는 오히려 더 교학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얀마가 불교 대국이 된 것은 교학의 힘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5차, 6차 결집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 수 있고 또한 추석서와 복주서서의 어떠한 번역으로 인해서 스님들이 경전, 특히 삼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추석이나 복주서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학의 힘에 따른 것이 오늘날 미얀마 불교가 이렇게 탄탄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수행승은 전체 스님들 수의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는 교학을 하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학을 하는 이유를 여쭤보면 수행하기 위해서 교학을 한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교학을 통해서 알고 수행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저희 학교에 미얀마 강사분이 있는데 그분께 또 어떤 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만 일반 제가자였기 때문에 미얀마 승가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얀마어로 된 자료를 제가 좀 보고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 제가 도움이 되는 것만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올렸는데요. 미얀마도 이렇게 세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제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자세히 물어봤더니만 복권 번호를 알려주는, 그다음에 취업 날짜, 결혼 날짜를 잡아주는 이런 스님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미얀마에서. 그래서 승려의 그 직책이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 지도하고 경전 가르치는 스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님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님들 다양하게 있다는 거 다시 알려드리고요. 자, 출가는 나이 제한 없지만 대부분 20세 이전에 하고요. 불교에 대한 흥미보다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생계형으로 출가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 평균 연령이 12세고 평균 거주 사원수가 4.3개 이렇게 평균 거주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스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양을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사찰을 자주 이렇게 옮긴다고 합니다. 즉 4단계의 시험을 쳐야 반드시 한 단계씩 합격을 해야지만 이 법사시험을 칠 제도가 있고 미얀마 스님이라는 누구나 법사시험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도시 가까운 또 좋은 환경에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옮겨 다니는 것이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런 사찰을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거주 사원수가 한 4.3개 그리고 한 3.3년 정도 거주 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이 거주 기간은 주로 교학 공부를 위해서 거주한다고 보죠.
아까 그 신비의식을 통해서 유소년들이 잠시 승가 생활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소년들은 주로 이제 본생단과 부처님의 생애를 보고 있고요. 상위 스님과 비구 스님들은 주로 출가 초기에는 율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스비, 저속 배부를 통해서 산모에 대한 진심과 출가자 정신을 함양한다고 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조속 예불에서 아침 예불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자료에는 조속 예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한국에 거주하고는 미얀마에서 여쭤보니까 이렇게 교학을 공부하는 동안, 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저녁 예불만 한다고 합니다. 자, 미얀마 승가 교육의 비구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렇게 율장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계목이 생겨난 경제적 배경과 각 계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수시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빨리어 시험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찰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 과정 후에 아비담마를 중심으로 한 빨리 상장 공부를 시작하고요. 이 모든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빨리 시험을 위한 공부, 기본적인 것이 기초, 초급, 중급, 고급에서 4단계가 있고요. 이 4단계를 패스해야지만이 법사시험을 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이 시험 제도는 1년에 한 번씩 있고 한 단계씩 진화하는 거고요. 1단계 통과하지 못하면 2, 3단계 공부를 하지 못하겠죠. 그죠?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 주로 경전암송 여기에 있는데 빨리 문법이 빠졌는데요. 필수가 빨리 문법을 외우는 겁니다. 그 빨리 문법을 외워야지만이 상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문법을 기본으로 주로 경전암송, 추석서 해서 단어에 대한 의미풀이 매일 4시간씩 대략 일주일 안에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빨리 국가시험은 이것이 이제 자료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장과 논장과 그다음에 경장, 그다음에 빨리어 문법이 이 시험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아마 조금씩 시험 때마다 달라지고 바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빨리어 문법부터 시작해서 경륜론 상장을 빨리로 공부하는 것이 시험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네, 초급 과정에서 계율과 빨리 문법 아비담마. 제가 지금 현재 그 미얀마 스리랑카에 있는 미얀마 스님으로서 미얀마에서 최고 승가대학이라는 만달리 대학을 졸업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스리랑카에서 굉장히 오래 한 지금 20년째 그 계율과 아비담마를 가르치는 스님이 계신데요. 그 스님한테도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니까 설명할 수 없다고 계속 그 답변만 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외워야 되고 그 빨리 문법부터 시작해서 경륜론 3장, 특히 논장, 아비담마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정도만 말씀하시지 책임을 어떤 식으로 내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영어로도 어떻게 번역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그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자료집에서 제가 이렇게 좀 발췌를 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제가 미얀마 스님이 계속 누군가 번역을 할 수 없다고만 답변하셨기 때문에 있는 자료에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쭉 조사한 결과로는 빨리 문법과 경륜론 3장을 전체에서 매 시험 때마다 어떤 그 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겠죠, 그죠? 아마 그 위주로 공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가정도 마찬가지로 율장, 빨리 문법, 아비담마가 나오죠. 안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네. 공업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장과 빨리 문법, 아비담마로 정해집니다. 내용은 또 조금 깊어지고 달라지겠죠, 그죠? 네. 자, 국가시험 4단계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일명 주지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가서 주로 지금 이 모든 이 과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빨리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승가교육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짱따이 풍지 대단에 진학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주지 스님으로서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절 안에서 스님들도 교육시키지만, 승가 교육도 시키지만, 일반 제가자들에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사대학, 전문 설법가가 되기 위한 코스, 국제포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대학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 스님들께서 많이 나와 있는 데가 국제테라와다 분교가 되는데요. 유일하게 이 대학만큼 사고대중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두 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교학 교육기관이라고 파리아띠, 미얀마에는 100m 간격으로 파리아띠가 있습니다. 파리아띠가 뭐냐면은 교학을 공부하는, 상장을 공부하는 곳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승가교육이죠, 그죠? 근데 이게 국립대학에서 하는 것은 만달레이와 양곤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곳은 이 만달레이나 양곤에 있는 이 파리아티에서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 반에 한 250명에서 4년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수를 배출하는 거죠. 그죠? 만달레이에도 있고 양곤에도 있고 이 군데에서 아주 우수한 스님들의 승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졸업한 스님들이 이제 법사 시험을 쳤을 때 굉장히 합격률이 많죠. 왜? 그러니까 우수한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런 그 국립대학에 가지를 못하는 스님들은 이제 사립 그 승가 교육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법사 시험에 합격 확률이 전체에서 한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달레이나 양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스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퍼센테이지가 법사시험의 불과가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만달레이나 양곤에서 졸업하신 스님들께서 지금 많은 역할을 미얀마에서 하고 계시죠. 제가 인터뷰했던 스님 한 분이 만달레이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하셨고 지금 이제 후학을 위해서는 지금 스리랑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단계를 통과해서 초보, 중급, 고급 과정 이 4단계의 시험을 패스하면 법사 과정, 즉 담마짜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담마짜리아 스님들은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제 옆방을 썼던 스님이 이 담마짜리아였는데요. 담마짜리아면서 상장법사에 도전을 했는데 지가니까야 즉 장아항경의 바완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장아항경을 통으로 다 외우는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났을 때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우리 나이는 한 50을 더 넘어버렸습니다. 이 지가니까야 장아항경을 외운다고 거의 몸이 다 소진된 상태였었습니다. 담마짜리하면서 3장 중에서도 경장 지가니까야에 도전해서 바완학과가 된 스님을 제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법사 과정에 통과해야 담마짜리아가 되고요. 그럼 그 승원에서 스님들을 또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3위 대상의 어떤 시험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거 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공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 보시면 빨리어 문법, 경장, 문장, 문장. 네. 3위 대상에 4만회초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모든 시험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전부 다 옵니다. 빨리어 문법, 경, 문법, 산장 각각 다른 내용 해서 이렇게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실라 스님께서 미얀마는 수행의 나라라기보다는 교학의 나라에 더 가깝다고 하신 말씀이 거의 이렇게 명상 수행하시는 스님들보다 처음에는 명상 수행하러 갔다가 바로 보니까 이 강원에 들어가서 승가 교육에 들어가서 이런 교육을 받는 거 왜? 삼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교학을 잘 알고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행하시다가 다 이 공부를 하고 다시 강원에 들어가고요. 이 강원에 들어가면 4단계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거의 2~3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장법사. 삼장법사가 지금 현재 한 10명에서 한 11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돌아가신 분까지 다 치면 한 15, 16분의 삼장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제가 이렇게 건너들은 이야기 29년 걸려서 이 삼장법사가 된 스님들도 계시고요. 이 스님들은 지금 현재 명상센터나 아니면 그 승가교육에서 부학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수행센터의 사역원들도 다 이게 법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상장 법사는 아니라도 법사 시험에 통과한 그런 교학이 탄탄하게 정립되어 계신 분들이 수행센터에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상가대학교와 국제테라와다 불교대학 이곳에 저희 한국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좀 섞어서 미얀마 승가 교육에서 시험 교육기관이 사원은 주로 사원은 전부 다 빨리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원들이 이런 승가 교육 시험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주로 후배를 가르치고 있고요. 맨 윗단계는 이제 그 스님들이 가르치고 또 환속했던 스님들이 또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 고학년들은. 그렇지만 이제 저학년들은 윗 선배가 아래를 이렇게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시험 교육기관의 사원은 경전 암송이 매진하시도록 교육 환경과 특수 교정 관리가 잘 갖춰져 가지고 있고요. 경전 공부 기본 교육을 마친 뒤에는 그 본인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요. 대부분 어떤 시험 제도에 응시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거의 조그마한 그 시골 사찰에 가서 절수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사원마다 교육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사원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사원 간의 이름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좀 더 교육 환경이 좋은 데서 승가 교육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스님들이 교육 사원 간의 이름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 만달레이 조언했던 스님께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커리큘럼이나 교과목은 있지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불교에 관한 교육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고 과목 자체에 영어 번역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과 자격 제도도 있으나 정형화된 어떤 교육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승가 교육 자체에 초중고에 해당되는 3단계 자격 시험이 있고 이제 그 6년 기초까지 포함하면 4단계, 어떤 스님은 3단계라고 표현하시고 어떤 스님은 4단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뺀 초중고에 해당되는 3단계 자격 시험이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정부 주도의 각 단계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다음 단계의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시험을 대비해서 1000명씩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런데 갈 수 없는 스님들은 조그마한 그 마을 사찰에 줄 수 있게 빨리 문법을 외우고 강을 바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 초급, 중급, 고급을 마치고 합격하면 법사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법사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 기본 과정을 열심히 스님들이 4월간에 이동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얀마는 그 스님들께서 만약에 어릴 때 출가를 하면 일반 교육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산수를 못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얀마에서 스리랑카에서 많은 미얀마 스님과 함께 그 습사과정 공부를 했었는데요. 계산이 안 되는 스님들 상당히 진짜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 출가를 하면 일반 교육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산수를 공부하지 않으면 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전자계산기를 두들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재도 이렇게 산수를 잘 못하시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출가해서 일반 교육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스님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만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원족 스님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7세 때 어머니 선택으로 저의 출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요. 원사스님을 굉장히 잘 만났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서 시골에 잠깐 있다가 버마절, 양곤에 있는 버마절에 가서 아주 훌륭한 교육청의 공부를 받으셔서 만달레의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스님은 샨족 스님이신데요. 이 샨족과 몬족은 다 소수민족 스님들입니다. 버마족에 맞서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소수민족 스님들이거든요. 이분도 13살쯤에 어머니 손에 끌려서 사원에 갔는데요. 이분은 승각 시험을 미얀마에서 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 그냥 기본 과정만 마치고 스리랑카로 오셔서 스리랑카에서 BA 과정, 석사 과정을 다 마쳤고요. 지금은 미얀마에 가서 대학원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빨리 원전에 충실한 교육, 원전에 충실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학자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승가 시험 제도를 통해서 삼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빨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에 모든 스님들이 그냥 학자의 스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교학을 하는 이유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교학에 오래 20-30년 시간을 투자하고 빨리어를 습득하는 데도 20-30년 투자합니다. 바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서와 복주석서가 있어서 경전을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가지고 있죠. 그죠? 본마다 토살로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자와 외국인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춰져가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미얀마 승가 교육을 승가 교육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시간 내에 하려고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발표대장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에피소드는 많은데 나중에 토론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좀 재미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장욱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좀 정리만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장욱 스님께서 발표하신 게 뭐냐면 미얀마는 이제 불교도의 나라로서 천연 출가라는 형식으로 이제 출가가 이제 일상성에서 자리 잡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 빨리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위한 이끌이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국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빨리의 교육과 경률론 3장 수업 그리고 나머지 아비담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이후에는 이제 각각의 진로가 진학을 해서 이제 교육자가 된다든지 혹은 법사가 되고 또 법사 이후에 담마자라는 칭호를 받으면 그 담마자라 이후에 다시 삼장법사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포교와 수행에 따라서 길이 나누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장옥스님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요. 경문 스님의 스리랑카 교육의 현황과 도처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문 스님 나와주세요. 네, 경문 스님께 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리랑카 승가 교육의 현황과 그 고찰을 주제로 오늘 발표할 경문입니다. 사실 저는 스리랑카는 나중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원래 인도의 뿌나대학교에서 박사 과정까지 하다가 그 산스크리트 불교학의 어떤 한계라든가 이제 그리고 새로운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빨리 불교에 대한 매력을 제가 또 상자부 불교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스리랑카에 지금 자목스님도 보니까 여기서 처음 봤는데 저희 그 켈라니아 대학교 선배시니까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푸나에 한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다 보내고 있다가 스리랑카 가서 한 5년 가까이 제가 그래서 이제 불학연구소장님께서 가장 최근에 공부를 했으니 스리랑카 승가교육에 대해서 좀 나타나는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아시겠지만 스리랑카 불교는 상주하고 불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문헌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획기적인 사건의 하나가 이제 거의 그 초기의 가르침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것이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자부 불교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의미 있는 담론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만 여기에 크게 4가지 목차로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지금 현재 스리랑카 승가 교육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한번 고찰하면서 한국 승가 교육의 어떤 주는 메시지랄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훈이랄까 얻을 게 있다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공통성 있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원래 1948년인가 영국 식민지를 하다가 그때 독립하기 이전엔 실론섬이라고 불려졌죠. 세일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리랑카의 지도는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인도 남쪽, 동남쪽 끝에 눈물방울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제 원래 실론섬으로 불리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스리랑카 새로운 정부가 이제 나라의 이름을 국호를 영광의 성인 스리랑카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인구의 분포와의 종교 관계를 보면요, 거의 불교도가 지금 2016년 현재 연례 보고서라고 스리랑카 정부의 행정기관 가운데 불교부가 있어요. 한국의 교육부나 외교부처럼. 그래서 거기에 매년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거기에 불교도가 70%, 힌두교, 이슬람교, 저기 기독교는요, 16세기 후반 이후로부터 거의 400여 년 동안 포르투갈 혹은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이런 나라에 거의 400년 가까이 식민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영국 인구가 한 7%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장옥선도 밝히셨지만 스리랑카는 교학 불교를 중심으로 불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내용에서 다 그랬지만 아쇼카 왕 때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문헌학적으로 지금 빨리어 3장이 1세기에 지금 현재 스리랑카 중부에 있는 알록바위아라는 절에서 여러분 폐역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초로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장 상자불교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붓다도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분께서 사실은 인도 브라만 출신인데요. 스리랑카에 건너가서 빨리 불교학을 연구하고 주석서를 완성하고 특히나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상자부 불교의 개정의 사막에 의한 수행 체계를 완성.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도 아마 강스님을 유시한 주제분이 번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리랑카의 불교는 비상국의 아쇼카 왕의 직접 아들과 딸에 의해서 전래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쇼카 왕은 당시에 스리랑카뿐만이 아니라 현재 태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혹은 시리아, 그리스까지 9개국의 불교 포교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래된 불교들이 여러 가지 역사의 부침을 겪다가 거의 소멸하고 마는데 스리랑카만이 아직까지 원전과 당시의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인다 장로가 전해진 불교가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왕조가 지금
아누라다 뿌라 왕조인데 이때가 BC 3세기 정도.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록들은 마와 왕사라고 한국의 삼국유사와 유사한 그 섬의 역사서가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 마인다 장로가 들어오면서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직접 제자 4분을 데리고 함께 수련하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처음 승가 교육이 그 당시의 왕인 그 대원함비아티사라고 이분이 대사를 지어서 그 절에 이 마인다 스님을 모시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로 그 4분의 제자들에게 경전 독송에 이제 그 승가 교육이 기원을 하게 되는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절의 이름이 마하위아라고 지금 저 탑이 지금 그 유적인데요. 아누라다 뿌라에 있는 유적인데 저기에 마인다 장로가 처음 주석을 하셨고 그로부터 한 600년, 700년인가요? 그때 그 부타부사 스님도 저 마하위아라에 거처하게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마하위아라에서 처음 만약에 그 초기에 스리랑카의 승가 교육이 시작되었다라고 정의한다면 당시의 그 교육 방법은 그냥 암송 위주, 아까 가나카라 해서 각 경전마다 특이하는 그 승려 집단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훈련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당시의 초기의 그 스리랑카 교육의 중심 교육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200년 이후에 무해산사라고 하는 저 시기는 아쇼카 왕 때이기 때문에 그 근본 분열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무해산사에 거주하는 스님은 테라와다인 상좌부 스님이 아니고요. 저기는 마하상기가라고 해서 대중부 계통의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찰을 하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역사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이어진다고 마하왕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기타 행사가 하나 더 생겨나는데 저 절도 대중부하고 사상적으로 매우 가까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기에 스리랑카의 승가객은 저 3가지 사원에서 각자의 그 사원들이 주장하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혹은 사상이랄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육을 승려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목과 대립의 시간이었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그 초기 불교의 승가 교육의 그런 역할을 훌륭히 해낸 오히려 이제 그런 역사가 되었어요. 다음에 중기로는 이제 폴로나루아 시대라 그래서요. 지금도 저 유적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데요. 이때가 불교 문화라든가 승가 교육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와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 소위 빨간 줄로 보시면 앞에서는 주로 그 무해산사까지 하더라도 그 인도 바라문교의 베다 암송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그대로 유입을 해서 저희가 암송 위주의 교육이 있는데 이때부터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과목이었을 것 같아요. 법학, 시학, 정서학 같은 이런 요즘 말하면 인문학이랄까 일반 학문까지도 승가 교육 과목에 배치를 하게 되는 이제 그게 중기의 승가 교육 과정이고요. 그다음 후기 때는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이 하는데 그냥 그닥 그 승가 교육에 대한 해당 역사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해서 대충 큰 제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기 때는 15세기, 16세기 정도 되는데 이 이후로 이제 인도의 쫄라 왕조가 침입을 해서 스리랑카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 국정이 거의 불교하고 함께
맞닿아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가도 그래서 위축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때 나라가 세 조각으로 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불치사에 있는 캔디라고 하는 데가 거기서 세 왕조 중에 하나가 캔디 왕조예요. 이 현재 콜롬보에 있었던 왕조가 꽃대 왕조라고 있는데요. 그 꽃대 왕조의 왕은 포르투갈이 침략을 하자 그냥 합병을 해버리고 왕궁으로 갔죠. 그리고 자신은 피톨릭으로 배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퇴로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절망하는 그런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캔디 왕조에서 다시 위기를 기회로 이런 생각으로 승가 교육 제도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조용히 캔디는 홀로모로 한 차로 2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중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이런 지리적 환경으로 승가 교육 제도 재정비하는데 아마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지리적 조건이 되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서구의 문물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금 중기 교육에서 발전을 한 것이 뭐냐면요. 다양한 언어를 중심으로 교과목들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대학 교육과 같은 그런 것으로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당시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 굉장히 알려져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명문대학으로서 캔디나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그 승가 대학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19세기 후반 중후반에 가도 이때가 영국 식민지의 최정점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스리랑카의 불교 현대화 혹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재건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중심에 쓴 스님들이 주로 영국에 유학을 했거나 영국에 유학을 할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학생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승가 교육의 어떤 전환점이랄까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 거의 현대적 교육 시스템으로 승가 교육기관과 그 다음에 그 종합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합하는 이런 거 고민하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삐리웨나라고 그러세요. 삐리웨나가 뭐냐면요. 이 삐리웨나는 마힌다 장로가 처음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해서 대사에 머물 때부터 이루어졌거든요. 한국말로는 승방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원교육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원 승가대학이 사원의 일부 뭐 통도사니, 운문사니 이렇게 주요 대학에서 그 기관을 만들어서 입학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여기는 사원 자체 안에서 출간 승려들을 위해서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이 삐리웨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마힌다 장로가 처음 불교를 전례할 때부터 대사에서부터 있었던 승방교육 제도예요. 그런데 쭉 이어오다가 혹은 쇠락도 하고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대표적으로 위드요다야하고 그 다음에 위디아 랑카라고 하는 두 삐리웨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왼쪽 위드요다야가 나중에 켈라니아 유니버시티로 이제 그 승격이 되게 돼요. 그리고 저 위디아 랑카도 지금 콜롬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요. 종합대학이에요. 그 대학으로 승격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두요다야와 그다음에 위디아 랑카라에서 공부한 그 많은 스님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그 삐리웨나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스리랑카가 거의 불교가 쓰러질 뻔했는데 발전하는데 아주 기폭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이제 승가 교육이라든가 또 승려 인구의 감소 이런
교육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전환점을 맞는 계기랄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뤘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1위에 나간 전통 사원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사원교육의 이야기는 여러 그 역사사라든가 그다음에 국가고사의 주석서등에 등장하는 사원 교육기관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리랑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승가 교육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스리랑카 승가 교육의 특징은 전통 사원 교육과 현대 교육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전통 승가 교육을 마치고 현대 교육 기관인 대학이나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삐리레나의 두 과정이 있는데요. 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당하는 과정이 사원에 따라서 4년이거나 5년 과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 과목은 보시다시피 파리어 삭장이 물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 역사, 산수, 과학, 지리, 영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몽선이 발표해서 미얀마는 저런 교육제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는 한국의 문교부나 교육부처럼 저러한 과정을 교재가 같아요. 일반 학교의 교재하고 여기는 지금 사원에 출가한 승려들에게 가르치는 사원교육도 하면서 현대교육인데요. 스리랑카는 10세나 12세의 어린 나이에 출가한 미얀마도 그렇지만 그래서 승가 안에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그 제도를 사원 안에 설치한 거죠. 그래서 저 과정을 공부하고 나면은 소정이 시험을 치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걸 마치면 한국의 중학교 정도 졸업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강원처럼 사원처럼 일과가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수업을 전부 오후에 오전에는 공양이라든가 그 남방의 그 더운 나라의 특징이 목욕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그 프로그램에 꼭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과 가르치는 스님과 함께 사원에서 가르치게 되죠. 다음에 이제 고등과정인데 이제 한국은 우리가 미국 그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초등과정과 중등과정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한국으로 하면은 중3에서 고2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목인데요. 여기는 7과목이 고등과정 4년 동안 공부하게 돼요. 첫 1년 동안 7과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1년을 마치게 되면 저러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혹시 영국 그 학제에 따른 저기 5 레벨이라고 해서 오디너리 레벨이라고 해서 15세, 16세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제도거든요. 자, 저기에 합격하면은 교육부에 인정을 받아요. 스리랑카 교육부에.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단계에서 아까 마하비류에나 사는 과정의 두 번째 1년이죠. 그러니까 2학년 때 여기에서 이제 그 마치게 되면 이제 중급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나중에 텔라니아라든가 그 외에 페르데니아 같은 일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급 단계에 이제 가면 그때 이제 3학년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학업을 그만두고 싶은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통 고시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빤디따 학이라고 해서 법사하고도 그냥 유사한 그런 학위인데 스리랑카 교육부에서
학사를 마친 걸로 학사 학위를 저걸 마친. 그래서 저 4년 과정에서 3학년째 그만두고 싶으면 저걸 최종 합격 통과하면 뭐 어디 자기가 원하는 절로 가거나 혹은 다른 공부를 하거나 옮겨갈 수가 있어요. 다음에 거기에서 주로 현재 스리랑카 숙녀의 95%, 7% 이상이 4학년 과정을 마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이제 교학이 굉장히 체계가 잡혀 있고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저런 교과 과정들이 굉장히 보충 지렛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목들은 거의 유사하고 한두 과목에 빼고 더하고가 있는데요. 이 논문 쓰기. 앞에 빤디타 시험에서는 이제 논문 분량이 한 5,000단어 이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4학년에서는 굉장히 논문 쓰기에 대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리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가르침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어진 논문을 제한 없이, 페이지 제한 없이 써야 4학년 졸업이 돼요.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이제 일반 대학교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베나데니아나 혹은 켈라니아 대학교에 가면은 학부 캠퍼스에 가면 스님들이 굉장히 일반 종합대학교예요. 그런데 저기에 빨리 불교학부하고 불교학과 등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 과정하고 이쪽에 지금 학사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앞에 과정은 BA 과정이 학사학위를 준다 그래서 한국의 학사학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스리랑카 교육부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학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켈라니아 같은 이제 종합대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미리레나라거나 전통교육기관을 공부하면 아까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을 쓰면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켈라니아 대학교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반 과정하고 특별 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반 과정만 하고 그만두실 스님들은 저기서 마치는 거예요. 3년만 하고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년 과정이 이분들은 이제 1학년 때 학점이 A나 B 정도 나와야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 일반 과정이 뭐 이렇게 과목 수가 작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빨리요 저 과목 안에 아까 말했던 문법, 작문, 뭐 시짓기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 불교 문화에도 불교 고고학, 불교 사회사 등등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불교 철학도 부파 불교의 사상 혹은 인식론 이런 굉장히 어렵고 그런 깊은 철학적인 견해를 요구하는 이런 과목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는 이제 학사 과정인데요. 이제 학사 과정에는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학사 과정을 하면서 연구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학교의 특징은 지금 현재 주요 스리랑카의 종합대학교가 모두 그래요. 전부 영어로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나데니 제가 있었을 때 이 켈라니아 유니버시티 학부에도 한국 숙녀들이 한 7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불교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의 교수진들이 정말 영국이나 미국에 유학도 하셨고 그다음에 상자 불교의 잘 정비된 교학 체계를 정말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외국인 여학생도 많고 그다음에 서양에서도 상자부 불교학을 연구해서 하기 위해서 스리랑카로 많이 유학을 옵니다. 자, 앞에서는 켈라니아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교 안에 불교 빨리 학부가 있는 것과 반면에 이 불교 빨리 대학 부디스트 앤 빨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불교 교육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5개 학과만을 개설해가지고 1981년도에 정부에서 스리랑카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요. 그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학교는 4개의 유명한 피리웨나를 병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가 4군데 있어요. 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캠퍼스가 콜롬보에 있는 메인 그 캠퍼스 정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과정들이 학사, 석사, 준박사, 박사과정 이렇게. 우리나라는 학사 다음에 석사하고 바로 박사과정으로 가잖아요. 석박사과정에서. 네, 거기는 영국의 학제를 영향을 받아서 석사가 1년이고 준박사를 1년의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모든 코스가 모두 다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피리웨나인 승가교육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너무 그 불교 문헌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외의 과목들은 어려서 출가한 스님들에게 너무 국수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주 민족이 싱할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그래서 그 사회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이 요구에 조금 부응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리랑카 승가 교육과 혹은 현황에서 우리가 조금 고려하고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게, 우리나라는 고구려 소수리만 때 372년에 불교가 공인된 걸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 사원 승가대학의 주요 교과목은 조선시대 중후기에 우리가 그 마련된 걸로 배웠죠. 그래서 어떤 그 원전에 근거한 이런 그 변함없는 경전교육이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스리랑카 승가교육의 현황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과제를 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현재 그 사원 승가대학인 피리웨나에 제가자도 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승려 인구가 굉장히 감소해서 시골 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저런 식으로 조금 그 모색을 해보는, 활로를 모색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스리랑카에 인도에 유학하기 전에 그 사원 4차 승가대학에서 한 8년 한문 경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인들에게 저에게 늘 요구해왔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기다 적었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초기 불교와 아리아나를 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승가교육, 그 다음에 현재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출가하는 승려들에게 여기에 오신 모든 스님들은 승가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승가교육의 이 주요 교과목들이 과연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 그것도 만약에 고구려 때, 고려 때, 그죠? 우리는 다 삼국시대, 특히 신라, 고려 때도 불교 국가였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조선시대 때, 더구나 수미 어플에 피폐된 불교파에서 그 한정된 문헌 정보라든가 이해를 가지고 정해진 그런 교과목을 아직까지도 21세기에 저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공유하고 통용되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주요 교과목, 필수 과목으로서 유효한 것인가? 그러면 그 과정을 공부한 스님들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 혹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느낀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 불교가 세계의 불교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고 혹은 통용되고 있는 불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혹은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경영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스리랑카 불교 이제
사회자로서 요약을 하면 스리랑카 불교는 남한상자국 불교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로서 가장 먼저 이제 인도 이해 지역은 거의 최초로 전래된 지역이고, 그리고 그 전례로 인해서 많은 이제 상자부 전통과 혹은 그때 대중부 전통을 함께했던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교육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현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게 이리웨나라고 하는 사원 전통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사원 전통 교육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이 사원 전통 교육과 일반 학교 교육이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교육 하나로서 현대 교육 과정에 수행했다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스리랑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 전통 교육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파니어 교육과 동방상 교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원 전통 교육 수료한 이후에 일반 대학 교육으로도 더욱 진학해서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스리랑카 교육의 특징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교육원에서 공지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지사항하고 치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껐다 키면 공지사항 해야죠. 아니 모르니까. 일부 미얀마, 스리랑카 승가교육에 대해서 용량이 좀 발제해 주신 자목 스님과 종문 스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정전은 스님께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 잠시 지금 2시 30분부터 20분 정도, 2시 50분까지 20분간 잠시 휴식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 이제 제가 학술 내에서는 답을 죄송합니다. 준비 밖에서 준비했지만 안에서는 가장 넘어가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2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